자꾸 끊기네요. 안전 문자가 오니까 이 영상이 끊겨버리구만. 뭐 긴급 문자는 그 뭐 소리를 줄여도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것만요. 완전히 그 무음으로 해도 오는구만. 아니, 계속 이어서 할게. 거기에 합숙소가 있대. 합숙소인가 기숙사인가 거기서 한 7, 8명이 교육을 한국어 교육을 한대. 강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밥도 먹고 해가지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해야 한대요. 하면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갖고 한국어 자격증을 딴대. 하면은 거기서 이제 결혼 비자 뭐 F6, F6라는데 F 저는 한국말로 할게요. 결혼 비자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계획인 거죠. 6개월. 응? 그런데 그 사이에 달달이 거기서 용돈, 생활비 이런 거를 이제 그 신부한테도 주고 또 여기 2천만 원에서 그 들어가는 돈이 있대요. 그 학원에 강사비 또 뭐 학원 유지비 그 숙박비 이런 게 들어가는 돈이 있대요. 그 2천만 원에서 들어간 돈이겠죠.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들어간 비용이 그 뭐야 비행기가 또 결혼 비용 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 6박 5박 6일인가 그 다음에 그 학원비 이런 거 들어간대요. 2천만 원에서 어찌어찌 들어갔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이 그거 외에 신부에게 주는 용돈이 있대요. 25만 30만 원이라는데 거기서 기숙하면서 거기서 하면서 뭐 옷 갈아입을 거 옷도 용돈도 먹을 거 군것질 할 거 그런 걸 줘야 한대요. 그리고 줬어요. 동생이 주고 또 들어간 비용이 2천 한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2천만 원 이외에 또 들어간 돈이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참금 그 신부 측에 주는 돈이죠. 신부 측 가정에 그게 한 450만 원,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 아무튼 400만 원 이상 거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2,500만이 들은 거죠.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봐보세요. 지금 신부는 6개월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어 시험 볼 때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요 결혼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라 이 신부가 뭘 자꾸 욕을 해. 뭐 개인적으로 신랑하고 동생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 할머니 집에 사는데 할머니 집 내부를 수리하고 싶다. 이런 조건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욕을 해. 그러니까는 동생이 좀 귀찮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같이 있지도 않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뭐를 자꾸 요구하니까 그 이야기를 회사 측에 얘기를 했어. 회사 측에 신부가 자꾸 이런 것 저런 것을 요구를 한다. 이거 좀 불편하다. 같이 응?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길 돈을 줘야 하는 것이야. 우리 처음에 용돈만 주면 된다고 했는데 자꾸 돈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모였어. 그쪽 내 선배라는 그 사람 나를 거기에 소개해준 그 사람하고 그 결혼 정보회사의 대표라는 여자하고 둘이 나하고 나의 동생하고 둘이 이렇게 너희 모였어. 카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노트북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통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신부하고 통역관하고 같이 있고 통역관이 아니라 그 학원 강사 같아. 학원 강사인데 남자인데 우리가 얘기를 했죠. 왜 자꾸 돈을 요구하느냐. 좀 불편하다. 일단 이제 안 하겠다는 거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한국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빨리 한국에 돌아와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라오스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 합격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합격 못하면은 그래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여행 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 결혼 비자가 아니라 거기서 공부에 합격을 하면은 어, 결혼 비자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6개월 동안 들어오고 6개월 동안 아이도 낳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제 여기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결혼 비자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없이 결혼을 했다는 그런 증명으로 계속 이제 외국 나우스 안 가고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는 건지 그건 잘 몰라. 아무튼 여행 비자는 3개월, 결혼 비자는 6개월이라더만요. 그런 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합격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때는 여행 비자 써가지고 3개월짜리 여행 비자를 써가지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국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국어 시험을 합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6개월 동안 있을 거 없이 그때가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됐어요. 그래갖고 계속 이제 용돈은 주고 계속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돈도 요구하고 그러니까 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그냥 들어와라. 한국에 데려와라. 그 6개월까지 채울 거 없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라. 이걸 요구했어요. 어차피 한국에 와서 올 건데 결혼했고 같이 살 건데 한국에서 와서 같이 살아라. 같이 살면은 한국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더니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4명이 모였죠.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 뭐냐면 이 여자가 자꾸 돈을 요구하고 그 기숙사 생활도 온전히 하지 않고 집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 여자를 한국으로 데려올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제시하는 게 그거라. 다른 여자로 해라. 다른 여자로 해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한 20살 이상 차이 나니까요. 20살 이상 차이 나고 다 돈도 요구하고 또 기숙사 생활을 온전히 안 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한다. 다른 여자를 해라. 맞선을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여자를 한국에 데려오면은 이제 그걸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결정을 잘해라.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 나하고 동생한테. 그래서 나하고 동생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있는 데서 얘기 안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 이 여자분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한 거지. 자꾸 돈 요구할래?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거라. 그러면 한국에 오길 원하는데 한국에 오고 싶어? 그러니까 오고 싶다는 거라. 한국에 와서 잘 살겠어? 그러니까 잘 살겠다는 거라. 그렇게 통역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림도 잘 할 거야? 그러니까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꼬치꼬치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되는갑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최종 결정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 콘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 데려오길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맞선을 볼 것이냐. 그쪽에서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 사람이 돈도 요구하고 하니까 다른 나이 많고 좀 그런 여자를 맞선을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상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동생이랑 밖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어쩔래? 그러니까는 글쎄 새로운 사람 맞선 보는 것도 괜찮고 이 사람은 데려온 것도 괜찮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으로서 얘기했어. 형으로서 야 이 여자분하고 신부하고 너하고 인연이 됐잖아. 결혼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왔잖아. 갔다 왔는데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로 맞선을 보는 거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네가 같이 살고 너하고 벌써 인연이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 가지고 그렇게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처음 아니 남도 아니요, 결혼식도 했어. 그리고 신혼여행도 하고. 그런데 그 여자 빼고 다른 여자를 본다는 건, 다른 여자가 얼마나 좋은 여자가 있는가 어쩌는 건 모르겠는데, 이 여자를 이렇게 내비두고 다른 맞선을 본다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 이 여자를 한국에 데려와 가지고 좀 잘 따뜻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도록 해라 해가지고, 동생도 내 말에 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형 말 듣고 그렇게 하겠다. 뭐 본인 생각도 이 여자가 이미 결혼도 나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국내에 데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국내로 데려오기로 데려왔어. 데려와가지고 어때요? 신부가 들어왔으니 일가 친척 다 모여가지고 그러게 회식도 하고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즐거운 시간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빼빼 말랐어. 그래갖고 야,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살 좀 찌우고 그렇게 평안히 잘 있어라, 이런 덕담도 해주고 그랬어. 그랬는데 이게 그게 3개월 비자였죠. 3개월 비자로 3개월 내에 또 임신도 가능하고, 여기서 임신이 되게 되면은 그 임신 확인증인가 그걸 병원에서 만들어 준다더만요. 그걸 가지고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결혼 비자가 나오는 거라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이 여자는 여기 신부다, 아이도 임신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라. 그걸 바라고 그런 이제 계획도 있고, 어차피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야, 결혼증명서 그런 건가? 결혼증명서도 작성을 했어. 서로 같이 가가지고, 부부가 같이 가가지고 결혼증명서인가 그것도 작성하고 했어. 그런데 이 신부가 갑자기 아니라 계속적으로 뭔가를 요구해. 나 금목걸이, 시계, 아이폰도 얘기하더만. 그래갖고 동생이 아이폰 사줬어. 아이폰 사주고, 나 금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거는 나중에 돈 벌어갖고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부가 좀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완전 빼빼 말랐어, 빼빼. 근데도 밥을 안 먹는 거라. 밥을 조금밖에 안 먹어. 그래서 뭐 음식 환경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 해가지고 그런갑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뭐를 요구하고 뭐 해달라 이렇게 그런 거라 이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라.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잘, 누나도 있는데 누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거기도 몇 번 갔어. 누나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가르쳐주고 잘 되기를 바랬죠. 바랬는데 이제 동생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이제 언제요? 그때 12월 1, 2월 달은 많았고 3월 달이었는가? 아무튼 3, 4, 거기서 교육받는 것도 있었지. 지금이 7, 6, 8월 13일이 만기니까, 뭐 6월 6, 7, 8, 6월 13일 날 국내에 들어왔구만요. 13일. 그 비자 나오고 나서 바로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한 15, 17 이렇게 됐죠. 6월 17일, 18일 이때 가가지고 인천 공항에 온다 하니까 나하고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처음에 동생이 이제 버스 타고 간다는 거 불편하다, 신부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하니까 내가 운전해갖고 갔구만 해가지고 인천까지 가가지고 신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집에 왔어. 그럼 고생도 했는데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랬죠, 나나 동생이나. 그런데 이 신부가 7월경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니까는 동생도 좀 깝깝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거기 좀 이슈가 될 만한 것인데 동생네 게임 동생이 사는 곳에 한 일곱 가구 여덟 가구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개 모임을 해. 개 모임을 하는데 이제 신부도 새로 왔고 하니까는 이제 동생이 그 자리에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했죠. 했는데 그걸 마치고 나서 왔는데 집에 왔는데 신부가 갑자기 뺨을 때리더래. 뺨을. 그래가지고 동생이 뭐 동생도 같이 왜 때리냐 해가지고 같이 때렸다는 거라. 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거기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7, 8명 개 모임 하는데 그 중에 또 나이 드신 분 부인하고 부인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오해를 한 거라. 부인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뺨을 때렸다는 거라. 그러니까는 동생도 이제 술김에 뺨을 느닷없이 맞으니까 같이 때렸디야. 이제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빌미가 된 거라. 저쪽에서는 결혼정보회사는 야, 이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이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지금 내 문자가 온 거 보니까 아이고 참말로 환장하네. 요건가? 응, 여기 있네. 여자 대표가 나한테 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설명이 많은가?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동생도 화가 나죠. 자꾸 뭐 돈 요구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술 먹고 그 개 모임에서 왔는데 갑자기 뺨을 때리니까 동생도 뺨을 때린 거라. 뺨을 때렸는데 어디까지 얘기해야 하는 거라. 아무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동생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한 보름 전인가 한 20일 전인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8월 13일 날 가야 돼. 비자가 3개월 비자가 다 됐구만요. 다 됐으니까 나우스에 보내줘야 돼. 동생 처음엔 같이 가자. 같이 가가지고 또 여행 비자 만들어가지고 또 한국에 오자. 그런 이제 이야기도 했어.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죠. 근데 이 여자가 자꾸 못되게 하는 거야. 못되게. 뭐 해달라 하고 집안 살림도 전혀 안 하는 거라. 그리고 살림도 안 하고 완전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물어봤대요. 이번에 나우스 그 신부가 얘기했던 아버지가 아프다. 그래갖고 나우스 가야 한다. 아직 8월 13일이 안 됐는데 7월 달에 얘기를 하는 거라. 아버지가 아프단다. 나 가야 한다. 뭐 할머니가 아프단다. 할머니 보러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은 동생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원체 이게 말이 거짓말 자꾸 하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그래가지고 동생이 물어봤대. 이번에 나우스 가면은 너 어쩔래? 여기 다시 한국에 올래?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간다 가니까 이제 좀 정이 떨어졌을까? 아무튼 얘기를 한 거예요. 나우스 가면은 그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할머니나 다 나오면은 한국에 올래 했더니 안 온대. 그러니까 동생이 그 얘기 듣고 이제 정내미가 떨어져 본 거라. 이 여자는 뭐 같이 살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지금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수시로 뭐 해달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비율을 도저히 못 맞추겠다.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제 동생이 이제 얘기를 한 거라.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여자가 만약에 지금 결혼한 상태인데 그 여자가 나오실 가불면은 니 뭐냐 그 신분증 이혼도 안 됐잖아요. 이혼도 가면은 언제 올지 알아가지고 한없이 기다리냐. 그러니까 이혼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을 진행 중에 있었어요. 이혼을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은 뭐 어떻게 신부가 가겠다는데 가가지고 안 오겠다는데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그러면 이혼을 하자 해가지고 이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 그 뭐죠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를 했는가 봐. 연락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정보회사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이제 재미도 있고 스토리가 그러는데 아무튼 어느 날 그게 언제야? 오늘 며칠이야? 7월 7월 셋째 주인가? 그때쯤에 동생 집에 왔다는 거야. 동생 집에 장성이거든요. 장성인데 그 결혼정보회사 대표하고 누구야? 그 내 형이라는 축구 차는 형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사람하고 같이 동생 집에 온 거라. 왔는데 왜 신부 때렸냐?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혼 사유는 너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라. 그리고 그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폭력에 대해서 신고하겠다.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좀 무섭기도 하고 동생이 맨날 술을 좋아하는데 이 뭐 저같이 뭐 썩렬이 뭐 욕을 하고 뭐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런 경찰서 뭐 법원 이런 얘기하면은 일반 사람들 그러잖아요. 무섭고 막 쫄리고 그러잖아요. 저 같아도 경찰서 가면 아유 무서워. 법원 가면 아유 무서워.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 다 그래. 그런데 저는 이제 화가 나니까 썩년한테 막 욕도 해부르고 막 그런데 동생도 너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이러니까는 막 겁이 나는 거라. 그러면 이혼 사유가 오히려 그 신부가 나우시에 가가지고 안 돌아오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되겠는데 지금 그 전에 와가지고 나우시 가기 전에 와가지고 이혼하기 전에 와가지고 이 여자가 이 대표라는 여자가 이혼 사유를 너한테 있다. 너가 책임이다.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 그게 협박 아닌가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 했더니 아유 그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 그런 거 망설이냐 그네들이 그게 폭력적인 거라고 가정폭력이라고 얘기하면은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으라. 네 있는 얘기 그대로 해라. 그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되면은 네가 뭐 처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게 뺨을 때려가지고 너도 뺨을 한 대 때는 건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 같으면은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지. 그리고 어차피 그 여자가 나우시에 가가지고 안 돌아오면은 그 이혼 사유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너희 둘이 이혼을 하기로 했으면은 그냥 이혼을 진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혼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이게 계획된 위장 결혼이다. 돈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이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은 결혼정보회사 대표,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면 안 돼. 그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얘기는 다 안 했죠? 이러면 실명을 얘기 안 한 거야.
그 공을 같이 찼었던 그 3살 많은 그 선배, 그 형? 그 형이 이제 요걸 하는 거야. 볼을 차면서 나를 포섭했잖아요. 나를. 내가 결혼정보 회사에 가는데 좋은 요거 하면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사람들 여러 사례가 있다. 페이스북에 봐봐. 대표 페이스북에 봐봐라. 결혼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도 페이스북에 여러 결혼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이런 포섭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라오스에 있는 그 학원을 운영하는 그 남자 통역관이란가 뭔가 그 여자 그 통역관 말고 또 선생이 있다간가 뭐런가 나 라오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여자도 이 신부도 의심스라요. 어쩌면 이 사람이 과연 동생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자기 집에 지참금 400만 원 500만 원을 받은 결혼을 같이 할 마음이 있는 그런 여자인가 의심스러워요.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다 하지만은 나이 차이 있거나 말거나 이 사람이 좋아서 내 동생이 좋아서 같이 살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목걸이가 뭔 소용이 있어? 아이폰이 뭔 소용이 있어? 동생하고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뭐이 달라? 살림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맞는가요? 아니잖아요. 서로 위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야지. 서로 협력하면서. 동생은 회사에 나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뭐 금목걸이 뭐 반지 여기 사람 얘기하더라고. 어려서 그런다고. 그게 결혼할 사람의 자세인가요? 그러니까 나도 이 여자도 한통속이라고 생각해. 지금 뭐 그 대표 그다음에 여사랑 축구 찬사랑 그다음에 저기 나우스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한 20여 명이 되는 그 뭐죠? 그 신부 대기자들 이 사람들이 다 한통속인 거라.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서로 빼먹는 거지. 여기는 2천만 원에서 결혼비용이다 뭐다 뭐 학원비다 뭐 비행기 값이다 해가지고 2천만 원에서 빼먹고 저기에서는 지참금이라고 4,500만 원 빼먹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해라 그 얘기했다잖아요. 이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뭣도 요구하고 거기서 공부도 잘 안 한다. 다른 사람은 맞선을 봐라. 그러면은 맞선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맞선을 보면 또 라오스에 가야 돼. 라오스에 이때는 이제 개인 경비가 드는 거라. 개인 경비가 저기는 1차적인 것은 저 2천만 원에서 경비 그 숙박비 결혼비용 이건 걸 2천만 원에서 됐어. 근데 맞선을 봐라.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 안 좋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난다. 다른 사람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잖아요. 진행하면 비행기 값을 이제 개인이 내야 하는 거라. 내 동생이 내야 돼. 그 오며 가며 비행기 값을 내 동생이 내고 숙박비도 내가 내야 돼. 숙박비 5박 6일 그 숙박비 그것뿐이라 결혼비용 그것도 2천만 원에서 다 썼으니까 결혼비용도 개인이 내야 돼. 개인이 가는 사람이 내 동생이 내야 하는 거라. 거기 신혼여행비 거기 또 500만 원 지참금 얼마예요 이게? 비행기가 저기 해갖고 500한 1,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나? 이제 결혼식 얼마 드는가 거기가 좀 싸서 한 800만 원 정도 든다 해요. 4,500에 300 정도 더 든다고 하면은 한 800만 원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뭐냐? 공짜가 아니라 맞선을 보는 게 공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맞선을 먹으면 개인 돈이 한 800만 원 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부가 처음에 맞선 보고 아유 저 사람 저 신랑 좋아요 나도 좋아요 해가지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고 또 공부해 6개월 동안 공부해 6개월 동안 공부하면은 그 결혼은 공부하는 비용은 또 줘야 하고 용돈 줘야지. 그런데 또 어느 날 바로 안 와. 바로 안 와. 왜 바로 안 오는 건 모르겠어. 아무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라 6개월 동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그 신부가 합격하고 잘 들어오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죠. 또 뭔가 문제가 생겨. 오다를 내리겠죠. 오다를 내리겠죠. 나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사달라.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해라. 이거 완전 코 끼어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꼴곰탕이야 뭐야?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가 또 그러겠죠. 뭐 해달라, 금방 가지. 금목걸이 해달라, 목걸이 해달라, 오토바이 사달라, 우리 할머니 집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한국에 있는 신랑은 성질 나불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욕을 넣느냐? 그러면 또 이 대표한테 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해가지고 또 3자 대면이든 4자 대면을 하겠죠. 그래갖고 그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그 라이브로 하겠죠.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잘 살래 안 살래? 어찌고 그리고 뭐 해달라 하면은 또 얘기가 나오는 멘트가 있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해라.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는 여기 그때 빼먹는 건 뭐가 비행기 값일까? 아니면 저 결혼 비용일까? 결혼 진행하는 비용? 그런 건가? 아무튼 지창금에서 좀 나눠 먹을까요? 처음에 2천만 원 근데 여기에는 한 1,000만 원 돈밖에 안 되니까 지창금에서 또 나눠 먹을 수도 있겠구만요. 지창금 한 500만 원 되니까 거기에서 200원 회사에 주고 300원 더 가져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왜? 내가 뭐 전혀 얼토당토한 얘기인가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왜?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구만. 그러니까 한번 여기 2천만 원 줬잖아요. 그러면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쩌면 결혼을 하고 싶고 들어간 돈은 아깝고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근데 결혼하면은 뭐 결혼을 뭐 시켜줘?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동생의 경우는 특별 케이스라. 거기서 굳이 다른 여자로 하라는 거예요. 굳이 다른 여자로 이 여자는 나이 차이도 많고 돈도 요구한다. 다른 사람으로 해라. 나하고 같이 축구했던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다른 사람으로 맞서는 봐라. 이 사람 나이도 많고 뭐 돈도 요구하고 아주 못됐다. 우리도 좀 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맞서는 보게. 그러면 다른 사람 맞서는 보면 공짜로 오나? 자기 비용 결혼 비용 지참금 다 드는 거라.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거라. 내 돈으로. 그런 흉악한 짓을 나한테 시부리더라니까. 그런 사기를 나한테 치고 있어요. 요놈 너 호구 잘 만났다. 너 빨아먹을 때까지 아주 빨아먹었다. 너는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생 같은 케이스는 이제 그네들 계획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동생하고 같이 갔던 사람 있잖아요. 동생하고 같이 갔던 케이스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은 어디 한평에 가서 산다는데 이 사람도 동생이랑 나이는 똑같아. 근데 걔는 처음에 2천만 원을 주고 거기 나우스 가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그 여자가 안 된 거라. 이제 돈을 줬는가 지참금을 줬는가 어쨌는가 지참금을 줬어.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갔는데